네, 안녕하십니까. 신춘문예의 단막극전 기획을 맡은 김효상입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단막극전의 작품을 좀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사회를 맡아주실 우리 미녀 배우. 네, 같이 사회를 맡은 배우 성경선입니다. 네, 네. 여전한 미모를 자랑하고 계시는 성경선 배우님과 오늘 또 좋은 작품 또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 신춘문예 단막극전 8편 작품 중에 마지막 작품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름하여 신춘문예 단막극전 작품 팔찌. 팔찌. 네, 도와주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 초대 선생님 소개를 네, 해주시죠. 먼저 초대 손님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음, 박초원 작가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대원 손대원 연출님. 연출님.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예림 드라마 트루그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이제 7작품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오늘 대망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어쩔 수 없어. 뭐가 어쩔 수 없을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걸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걸 하는 거죠. 해야 되니까 8편 다 채워야 되니까. 네,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8번째까지. 네. 어쩔 수 없어라는 그런 작품은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우리 네네. 작가님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선 소감. 네. 네. 올해가 또 신춘문예 30주년을 맞은 해여서 네네. 더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등단하신 8명의 작가들은 조금 더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간단하게 당선 소감. 당선 소감. 음. 처음에는 이제 제가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됐다는 생각 때문에 좀 부담감도 되고 불안하기도 했는데 네, 연습을 하면서 이제 팀원분들이랑 에게 의지도 하면서 네, 그렇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담감을. 아니 당선 소감을 얘기를 했더니 극복해라. 뭘 극복은 그 다음에 얘기하면 돼요. 네, 우리 극복할 얘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또 이어가 주시죠. 그럴까요? 예.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은 작품 소개인데 제가 잠깐 작품평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탄탄한 기본기와 작가의 필력이 보여지는 작품이다. 이런 작품평을 했는데 누가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이거는 한국 작가협회에서 네. 이번에 그러니까 세산법인 한국 극작가 협회에 공모로 등단을 하신 거죠. 그 네네. 공모를 등단하신 건데 다들 그 8편의 작품이 들으니까 굉장히 무슨 극찬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우수한 작품이다라는 검증인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어떤 작품인지 네. 어떻게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 이거는 드라마트루님께서 좀 드라마트루님이 해줘요. 하실까요? 왜냐면 제가 할까요? 혼자서 이제 앞서 나갔으니까 극복해야 되니까. 네, 극복할 게 많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첫 포문을 이제 탄탄하고 기본기 좋은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멘트를 미리 뺏겨가지고 그럼 너무 이야기 칭찬하는 분위기는 어. 조금 팔칙이니까. 할지 네네. 그러면 어쨌든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이 작품은 열악한 노동 현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나가고 있고요. 줄거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작품 속의 인물들이 이제 계란 포장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인데 회사 측에서 이들을 이제 막 CCTV를 통해서라든지 굉장히 시시각각 압박하고 생산량 수치도 막 계속 종용하고 이러면서 이들을 되게 부당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합니다. 저 되게 떨리네요. 근데 그렇게 부당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 노동자들이 처음 이제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되게 일상적이고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화장실의 부재 그리고 거기에서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발견되는 똥이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출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뭐 물류 노동자들 보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열악한 환경들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노동 환경에서
화장실이 없어서 그렇죠. 아무데나 똥을 싸야하는 전 작품에서 똥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 작가님이 처음 우리 오리엔테이션 왔을 때 협회에서 이제 우리 프로필 촬영하고 이 그 신주문의 단막극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그랬는데 느닷없이 저 작품은 똥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되게 신선하다라는 얘기도 듣고 과연 뭐길래라는 의문이 더 가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그 건설 쪽에 이 똥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로 화장실이 없대요. 그래서 그 이제 건물이 부서지는 그 사이사이가 다 똥밭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보자마자 제가 이 대본을 보고 이거 진짜 너무 현실적인 얘기고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풀어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똥도 똥 나름이잖아요. 뭐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네. 질감, 똥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네요. 맛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떻게 무대를 작품이 재밌습니다. 저는 그 8개 작품 다 읽어봤고, 그러니까 작가한테 이제 일종의 로브콜을 한 거죠. 그 재밌고 주제는 무겁지만 풀어가는 방식을 좀 가볍게 하려고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굉장히 그 나이에 비해서 경륜에 비해서 상당히 통찰력이 있어요.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려고.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에 대한 생각이죠. 그게 일종의 컨셉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저도 노동자니까. 네. 배우들도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서칭을 한다든지 네네. 좀 체감하는 그런 훈련들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전 조사라든가 이렇게 리서치가 필요하죠. 연구가 필요한데 일종의 뭐 지금으로서는 최근에 있었던 몇몇 그 물류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제가 배포해야 될 자료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연극인들이 사실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느 그 분야보다 제 연극인들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연극인들이 대체로 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야간에 뭐 운전이라든가 대리운전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금 그 저희 그게 특징은 적절한 캐스팅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미 이제 체화되어 있는 거죠 몸에. 네, 현재 하고 계시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맞습니다. 연극이 되는 거죠. 네네. 이미 40대, 50대 연령에 그 이미 녹익은 그 배우들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맞습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체득하고 이 계세요. 얘기는 내 얘기야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연극인들이 사실은 평생 알바로 살아가고 있죠. 네. 지금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어떠세요? 그 뭐 지금 연출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이에 비해서 통찰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으세요? Do you have 통찰?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네, 이렇게 어렵게 질문하셔요. 구체적으로 저는 그러니까는 작품을 쓰실 때 네. 무대화를 어떻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셨죠? 아닌가요? 뭐 대략적으로는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뭐 똥이 소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똥이 무대에 나오는 게 좋을지 안 나오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래서 처음 만나 뵀을 때도 두 분한테 여쭤봤었거든요. 똥이 나오는 게 좋을까 안 나오는 게 더 효과적일까 이렇게. 굉장히 향기로운 방송을 여덟 편 만에. 네. 똥이 나오는 건가요? 이건 나온다 얘기하면 스포인가요? 네. 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이게 네. 스포예요?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도 공연장에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리얼이나 모형이나 뭐 이런 것도. 네, 4D까지 저희가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좋네요. 저는 작가님한테 늘 궁금한 게 글을 쓸 때 그게 이제 무대화 됐을 때 본인이 상상한 것과 어떻게 다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연습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배우분들이 제
제가 그냥 혼자서 다 쓴 거를 직접 한 분 한 분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하나의 캐릭터가 돼서 연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미처 쓰면서도 이 부분은 그냥 넘겼던 부분을 되게 뭐 유머 있게 살려주신다거나 어떤 되게 그 코드들을 알고 네네. 그 코드를 살려주시는 걸 보면서 네네. 되게 놀랐어요. 그래요? 네. 연출님한테 놀랐어요? 어떤 점이? 배우들한테. 배우들이. 네. 말씀하고 있으시죠? 네. 그렇게 그렇게 웃으면 저도 잠깐 딴생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단막극전의 매력? 단막극을 많이 써보셨어요 혹시 작가님? 네, 저는 단막극을 음. 장막극보다 많이 썼어요. 아 그래요? 습작할 때. 그게 습작용이에요? 작가로서 습작용이에요? 아니면 단막극 자체가 가진 나의 어떤 뭔가 엑기스를 딱 뭐 심플하게 딱 녹여낸다 어떤 이런 그런 두 개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단막극 자체로서도 희곡이 원래는 되게 한정적인 상황이나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단막극은 더 짧으니까 더 희곡의 특징들이 집약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습작을 하면서도 이게 내가 얼만큼 이게 꼭 필요한 장면인지 또 이거를 꼭 넣어야 하는 건지 추릴 건 추리고 덜어낼 건 덜어내고 이러는 과정들에서 습작으로도 도움이 되고 네, 단막극 자체로서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은 혹시 단막극이 가지는 매력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예. 네, 개인적으로 제가 요새 되게 짧은 이야기들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길게 쓰는 장막극에만의 매력은 있지만 뭐랄까 창작진으로서나 관객으로서나 어떤 긴 호흡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막극의 매력을 되게 많이 느끼는데 이제 솔직히 살다가 보면은 매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이 되게 빠르게 바뀌고 그리고 또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할 때도 되게 많잖아요. 이유 없이 네네. 통일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특히 현대사회로 올수록 어떤 순간순간의 분절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단막극이 훨씬 진실성 있게 담아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새 조금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긴 호흡으로 갔을 때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소재들도 있지만 단막극이 주는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연출님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시간 넘는 공연도 해봤거든요. 연출로? 네. 그래서 관객들을 고문시키는 스스로가 이제 몇 시부터 나가요? 관객들이? 중간 인터미션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는 네네. 들어오면 못 나가게 그렇게 이제 일종의 장치를 하는 거죠. 네. 현실 표정이셨네. 네. 단막극을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을 지도한다든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 사실은 이제 극단이라든가 입봉작이 극단에서도 이제 단막극으로 시작을 했었고 임대성 선생님의 출발이었고 그래서 단막극에 대한 특별한 그 매력과 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종종 이제 워크숍이든 기회가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단막극을 특별하게 이제 선호하는 편인데 특히 이제 저희 작품을 좀 홍보를 하자면 저희 작품이 그 극작술의 정석이에요. 단막극이 이제 보통은 시간과 장소와 행동의 일치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24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고요. 그다음 장소도 그 계란 포장 공장 단일한 장소고 인물도 이제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도 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도 변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살짝 한짝으로 바꾸시네요.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변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원초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사건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잘 짜여준 드라마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조금 단막극이라고 한다면 실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웰메이드 플레이가 아닐까.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극작술에 있어서 좀 정석대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갑갑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작품들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좀 닫힌 결말이 많거든요. 그 결말이 이제 지어져 있고 뭐 예상하던 아니면 반전을 가지고 있던.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마지막을 엔딩을 마무리하는지. 네. 그 어쨌든 배우들과의 고민과 이야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작가님도 연습실 좀 많이 가세요? 어떻게 드라마 틀고 가시면 어떠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또 분위기는 어떤지 별론가 보구나. 연습실 몇 번 가? 다음 질문을 저희가 잠시만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똥이 자꾸 나오다 보니 지금만 해도 계속 웃음이 터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린아이 동심의 시절로 좀 돌아간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제 세대별로 배우분들이 다 계신데도 하나 소재로 빵빵 터지시면서 계속 하는 것들이 되게 유쾌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좀 신기하지 않아요? 작가로서 이런 경험 많이 했으니까 자기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좀 참여하고 같이 뭐 연습 과정 지켜보는 경험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그 어떠세요? 죄송해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우분들이 되게 잘 살려주시고 뭐 연출적으로도 네, 오히려 되게, 네, 난- 살아나니까 되게 보는 내내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연습을 참여하면서 이게 또 그 연출에 따라서도 또 확확 바뀌는 걸 보는 게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많이 겪는 게 작가와 연출이 많이 겪는 게 나의 의도와 아닌 것에 대한 갈등들, 네, 좀 그렇죠. 이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만들어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미팅을 네, 줌으로 자주 만나요. 네, 자주 하시고 아, 자주 의견을 내시고 들으시고 하셔서 네. 현장을 많이 찾아간 것보단 줌으로 많이 미팅을 하셨나요? 거리가 좀 멀어서 막 모든 연습을 참여하지는 못하고 못할 때는 줌으로 미팅을 그 뒤에 우주 배경 넣으셔가지고 줌에 배경 넣는 게 있어요. 우주요? 네, 오로라입니다. 혹시 그 희곡 작품은 몇 편 정도 쓰셨는지? 지금껏 지금껏 많이 쓰셨나 봐요. 네, 그냥 습작 아, 할 때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아니 그렇게 막 엄청 막 그게 몇 매일 편이냐고. 이렇게 몇 편? 몇 편? 몇 편? 진짜 많이 썼나 보다. 아니 이 아니에요. 정도로 생각이 안 날 정도로면 어마어마한 양을 쓴 건데 그러면 혹시 그 희곡 작품이 무대화된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처음. 네. 낭독식으로만 뭐 장면 했던 적은 낭독으로도. 있어도 이렇게 아예 통으로 전체 공연이 올라가는 건 처음. 진짜 그러면 완전 처음에 어떤 경험이 있겠네요. 그쵸. 모든 게. 그러면 신춘문예에 도전도 많이 해보셨어요? 그 전에? 아니요. 이것도 처음이야? 기본기 탄탄하지. 야, 첫 번에 됐지. 이거는 정말 천재 작가가 이제 앞으로 이제 되는 건가요? 우리 소개 안 해도 잘 저희가- 되시겠네. 네, 이제 뭐 홍보 안 앞으로 해도. 네. 저희 연극계에 보면은 굉장한 작가님들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신춘문예로 등단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초원 작가님이십니다. 네, 박초원. 네, 앞으로 네, 크게 이거를 돼.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박초원. 어쩔 수 없어. 네, 네. 잘 보이고 싶습니다. 네. 네. 캐스팅? 아, 그렇죠. 저를 위해서 써주세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이 작품에 대해서 어쨌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뭐 우리 노동 환경이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초반에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드라마트루께서 좀 한번 전체적으로 좀 시사점이라고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노동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보편화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그리고 혹은 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한 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보통 이제 매일 한 번씩은 배변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상에서 굉장히 익숙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화두에 올리거나 하진 않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꺼려하거나 또 혹은 희화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맥락이 저희 이제 일상 속에서 숨쉬듯 함께 존재하고 있는 위계나 차별 그리고 어떤 그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똥이랑 위계랑 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애써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작품이 그 똥이라는 것을 굉장히 전면화하면서 굉장히 과감하게 그 소재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런 위계와 차별과 또 그에 대한 분노가 같이 갑자기 손에 잡힐 듯이 눈에 딱 보이게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분들이 오셔서 딱 그 순간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근데 뭐 좀 사회의 어떤 불평등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기도 체감한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네, 어때요? 그러니까 좀 배경이 좀 궁금해요. 이 작품 쓰게 된 오히려. 네, 저도 이거를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겪었던 일을 이 소재로 쓴 거거든요. 이 화장실이 실제로? 네, 화장실을 고쳐주지 않는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 계신 분한테 화장실 어디냐고 여쭤보면 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거기에 좀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네, 쓰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그 현실적인 이야기. 네, 근데 이거를 읽으신 분들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금도 이런 얘기가 지금도 이런 곳이 있냐, 화장실 안 고쳐주는 곳이 있냐는 말을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네, 아직도 많고 현실이 더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 희곡을 읽으신 어떤 분께서 이 작품은 블랙 코미디다라고 또 평을 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블랙 코미디를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연출적으로 좀 그 웃음 코드라든가 어쨌든 뭐 아까 마지막 결말이 어쨌든 간에 풀어가는 방식은 이렇게 굉장히 희극적인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 관객분들이 어떻게 블랙 코미디로 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을지 어쨌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우리가 현실인데 아까 뭐 박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똥개기를 우리가 못하고 뭐 희화하거나 숨겨두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불평등한 현실도 사실 숨겨두거나 희화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계속 겪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이 작품을 봐주시면 정말 관객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저도 많이 기대됩니다. 자 마지막 공연까지 우리가 작품을 파헤쳐봤습니다. 네. 뭐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냥 마무리할까요? 그럴까? 네. 괜찮죠? 분량은. 네네. 네. 23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23분. 네네. 네. 그럼, 네. 네. 자, 아니 매줌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매진 네네네. 멘트 하기 매줌을. 전이어서 제가 네네네. 말씀드린 거예요. 네. 질문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다 했어요 지금. 네네. 네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와주신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무대에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저희가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 우리 무대에서 함께 만나요.